네, 자녀 의대 편입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호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사표로 맞섰는데요. 이 관련 소식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제 막을 올리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후보자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조목조목 자녀 관련된 의혹이 유독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해명 쭉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해명에 소명이 좀 됐다라고 보십니까? 열심히 해명은 했어요. 네. 근데 소명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병역 문제 부분은 그 군의관부터 시작해서 모두 했으니까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봐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리저너블합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자녀 입시 문제는 네. 그냥 정당했다, 문제가 없었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예컨대 딸 같은 경우엔 뭐 세 그룹이 면접을 봤는데 앞에 두 그룹은 평균 점수였는데 갑자기 지인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인들이 본 마지막 그룹에서는 다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그 의대 편입, 그러니까 자기 지역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편입을 봐드리지 않다가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또 편입할 때만 또 그 제도를 신설했다는 거거든요. 특별 전형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핵심이에요. 네. 그냥 뭐 절차가 어땠다, 그냥 그 하등 문제 없이 진행됐다 이런 말로는 지금 소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뭐 그 국회와 교육부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 이걸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감사로는 안 되죠. 그럼 왜냐하면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감사로 해봤을 때 예. 그냥 감사라는 건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파헤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전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그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압수해가면서 네. 파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수사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학 교수들이 누가 자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감사관한테 제가 그때 듣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전혀 소명이 안 됐고 결국 수사가 들어가서 실제로 없었다라고 밝혀지기 전까진 저는 이거 소명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교육부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라고 배수의 진을 쳤지만 그 역시도 부족하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까지 나아가야 해명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예요.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편입학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 그리고 아들 병역 문제, 그리고 이제 아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문제, 그리고 본인이 새마을이사장을 겸직했다는 문제, 그리고 공무상 해외 출장이 문제 있다는 내용이 5가지인데 예. 오늘 그 해명한 태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당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과정들을 여부가 향후에 이제 임명 과정들을 가를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그 자녀 편입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강조한 대목이 2가지죠. 일단 1, 2단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호영 후보자는 그 면접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무작위로 3명을 추출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 편입학하는 학생의 부모나 직업 이런 것들을 게재하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들이고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오늘 비교적 소상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 다리에 통증이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협착증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면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CT를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경북대 병원에 무슨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무청이 경북대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지금 대구 지방에서는 찾고 있기 때문에 한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새마을금고 이사장 경지문대에 있어서는 수당은 그리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아직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뭐 아마 근데 고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문제다라는 것들을 적시를 해야지 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발장을 뭐 민주당 측이 제기할지 시민단체가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지 수사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국 장관 때 이제 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뭐 등등의 문제여가지고 6대 범죄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일단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떻든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태도는 자신은 부당한 행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됐다는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할 거고 언론에서도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거는 네. 아마 이제 과거에 조국 장관 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국 장관 후보자들을 옹호했던 것과는 달리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정호영 후보자를 옹호하는 형태로 청문회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뭐 어떤 기류를 그럼 좀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정당이 돼 버리는데요. 예. 거기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달라야 보이려고 또 할 마땅한 것이다. 거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이 후보자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그 소명하는 내용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고 있는지 국민 납득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지켜나가겠다,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명을 하면 하는 대로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건지 혹은 국민의 그 의지를 좀 국민의 그 여론을 좀 보고 한 발 좀 물러서서 지켜보겠다라는 그 기류의 좀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다 읽혀지는데요.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그냥 친지 인사예요. 내가 친한 친구라고 장관을 주고 내 친한 부하라고 법무장관을 주고 즉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에 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건 개인의 특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팩트가 좀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건 그만큼 지금 저는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도 무조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강행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두 개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근데 다만 이 팩트 확인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인지한 거를 경찰한테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시키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팩트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조국 장관 때도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팩트가 발견된 거는 몇 달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당선자는 임명을 하고 싶다. 청문회 네. 왜 간격 임명하고 싶다라는 의중이 있는 거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고 당의 사정도 있으니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닌가 사퇴할 수도 있는 이 정도. 그러니까 즉 저는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읽혀졌어요. 오늘 기자회견 후에 그러면 윤 당선인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팩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당한 사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 인수위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모 신문에 보면은 이제 8일 날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9일 날 하루 검증하고 10일 날 발표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예를 들면 그 청문회를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인수위 쪽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밟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검증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수사 문제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 사안은 검찰이 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이제 그 경찰의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조국 장관 때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논문 공표자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설명을 하던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민 씨가 이제 공저자로 등재되는 순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뭐 일방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오늘 해명에 기초해 가지고 언론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나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 더해서 오늘 사실은 해명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가 청문회 전이라도, 지금 아직 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부터 해야 되고 여러 네.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충분히 오늘과 같이 그 소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전략이 오히려 그러면 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과 상식에 대한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검증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다거나 국민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겹쳐가지고 야,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든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자가 주장한 바가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네. 이게 이제 첫 인사일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곧 지방선거를 또 치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론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앞으로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사직서를 결국 제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계속 표명했습니다만 사퇴, 직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는 했지만 계속 고수는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검수완박, 저는 왜 민주당에서 그 표현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박탈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 검찰들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권을, 독일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없어요. 하지만 독일 검찰도 분명히 보안 수사권과 재수사 요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에 관여를 해요. 우리 검찰도 이번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수사와 재수사에 관한 권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먼저 쓰는 바람에 뭔가 좀 이상해진, 예. 너무 강해진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봤을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좀 미루는 것, 또 하나는 박병석 의장이 상정을 안 하는 것,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번 그 검찰 개혁법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우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박아버렸어요. 네. 우리는 한다.
무슨 실수를 한다라고 박아버렸어요. 끝났고 박병석 의장이 지금 해외로 출장을 갑니다. 23일부터. 네. 딱 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출장을 가요. 그래서 이 김상희 부의장한테 사회권이 넘어가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대통령 거부권 문제인데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는데 청와대에서 면담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글쎄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뜻이겠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엔 이 조직에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게 별로 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 검찰이 70여 년간 가져왔던 수사권을 잃는 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 직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으로 또 뭔가 진정성을 얘기를 하고 뭐 내일 법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말 나오기 싫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거겠죠. 내가 직을 던질 정도,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는 주변의 언론이나 예. 단체들은 나의 뜻을 좀 받아서 좀 잘 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검수완박 법안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사퇴의 변을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런 사직서 제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과거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행적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분이 얘기한 게 이게 70년 온 형사사법 체계인데 불과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이 6대 범죄만을 조사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가고 또 공수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 10년간은 실제로 국가의 수사 총 역량들을 고려하고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총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검찰총장이 오늘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가 마는가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김호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사위를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 즉시 고검장들, 검사장들, 대검 차장들이 일제히 사표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게 되면 이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고검장들, 지검장들, 대검 차장들을 비롯한 대규모 검사직에 대한 사표 수리를 또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호수 검찰총장이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입법부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미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내일 지금 4월 18일 내일이죠. 내일이 지금 이제 법사위에 현안 질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내일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본인이 나올지 대검 차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내일 현안 질의에서 거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아마 상당히 강경한 기조로 반박을 할 뭐 그런 전제도 깔려 있다고 봐야죠. 내일 실제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한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검찰총장보다는 대검 차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건 무슨 제가 근거가 있어 하는 말은 아니고 예. 다만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 이미 사표를 제출을 했고 일단 명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여당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해왔던 이번 정부의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데 과연 김호 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투사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을 내보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 대규모 사표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협박이죠. 이건 국민의 협박이에요. 저는 사표 다 받아줘야 한다고 검찰들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협박을 하는 그럼요. 것이다. 지금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1년 6천 건입니다. 검사가 2천 명이고 수사관이 6천 명이에요. 실제 경찰이 97% 이상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수사권까지 박탈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느냐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에도 검찰이 뭐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고 99만 원 그 검사들 다시 재심해서 집어넣고 다시 처리하고 뭐 정호영 후보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인지수사 경찰에 넘겨가지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말한 대로 좀 더 몇 년 정도 적응 기간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검찰 수사권의 연호는 뭐냐면 1948년도에 처음 법을 만들 때 원래 우리도 미국처럼 분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경찰들이 대부분 친일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곧 바꾸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안 바뀌고 여기까지 왔던 것은 검찰이 그만큼 정권에 충성했기 때문이고 그 충성을 대가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구축해 왔다는 거예요.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7%라는 13%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반성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고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사표 내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검찰 행정이 정지한다 이렇게 한 건 이건 협박이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일반 검사들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 제정신입니다. 그렇게 국가 능력을 중단시킬 정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간부 이하, 그러니까 즉 기득권에 찌든 간부 이하의 검사들은 이런 집단 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간다면 이건 국민 협박이 될 것이다. 협박이 되고 이거는 정말로 큰 충돌이죠. 이런 검사를 두고 볼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검사들이 물론 자신의 존재, 지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이런 식으로 소위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 기본적으로 국민을 거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이 수사 역량, 국가의 총 수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해 놓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사 역량을 보존한다는 건 이런 측면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가장 그 화제가 된 사건,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사건이 소위 가평 계곡 사건인데 그 계곡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그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위 이제 보험 사기 사건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서 이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사기가 넘어선 살인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봐라.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살인 사건으로 규명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 총량이랑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했던 뭐 대형 금융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지금 LH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게 수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정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민주당과 검찰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형사사법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밀어붙인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사장들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사표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내가 자리를 네네. 보존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라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내일 예를 들면 법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김호수 청장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것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검찰을 갖다가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사장급 이상의 줄사표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고 그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도 이번 김호수 총장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정을 이해한다. 이 저지를 위해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관심을 촉구하는 입장도 밝혔는데 검수완박 갈등 이 부분이 조만간 있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불똥이 옮겨 붙겠습니까? 우선 팩트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다혜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동결했어요. 했다가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이 언론에서 파니까 그 다음에 재수사가 나왔던 거. 그런데 당시 그 수사 종결했던 그 검사가 고백을 하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밝혀낸 건 일산경찰서에서 밝혀냈어요. 뭐 그런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조차 바로 바꾸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졸속이라고 하냐? 이거 2004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는 많이 되어 있고 많은 대안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 초기의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제도의 안착 때문에 2, 3년 정도의 혼동이 있다?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손해냐는 거죠. 70몇 년 동안 지켜온 검찰의 저 전횡을 그냥 두고 해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2, 3년에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다른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냐. 언제 바꾸더라도 이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이 지금 안 된다는 걸로 지금 20년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죠.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특별한 청의 입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이런 사람이 과연 국무위원으로 장관이 돼도 되나? 전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국무위원은 전국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검찰청에 소속된 한 검사라면 청 단위의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장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와 그 문제 유시민 작가에 대한 1년 구형이 검사의 구형이 일제 보복적 구형인데요. 그 구형이 지금 이 법안을 급속도로 발전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그럼 그런 원인이 된 사람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좀 자중을 해야지 이렇게 일일이 나대는 건 글쎄요. 이번 정권의 2인자가 한동훈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청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이 어찌 가야 되는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건 이제 당연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청문회 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주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는 것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 이제 자질이나 능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주로 이제 과거에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사건 처리를 했었고 어떤 입장이었고 이 문제에 대한 제기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라는 부분들이 그냥 공세로 좀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 거고 이미 이제 제기됐던 사건들은 오히려 진작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맞는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오래 시간을 끌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청문회는
좀 그 주목을 못 받고 끝날 가능성도 오히려 높고 심지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 그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에는 걸맞지 않게 별 뭐 내용은 별로 크게 많이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